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31번이고 교재는 47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자극에 대한 적응,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어떤 자극을 받았냐면 제가 한번 저를 검색해 봤거든요. 태선생, 운동생이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칭찬을 해놓으셨는데 그 칭찬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제 이 태선생의 운동생리학 교실이 100만 인강, 100만 유튜브 이런 추세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나오지, 팔만 나오지 이러니까 손만 나오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극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기로. 예.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확신은 못하지만 화이트보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더 새 걸로. 이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뭐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변하겠죠.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제가 이 자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운동에 있어서 이 자극이라는 거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레이닝의 개념, 트레이닝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트레이닝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이라는 자극이 어떠한 변화를 유발합니까? 라는 얘기. 그러니까 변화가 유발되기 전에는 일단은 반응이 유발되고 반응이 모여서 이제 적응이 된다고 했는데 적응되면 더 이상 똑같은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적응되기 이전의 반응과는 다르죠. 적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코를 고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셨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응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해갖고 막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막 땅을 파고 이러면 우리 어머니 못 주무시겠죠, 그죠? 아,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라는 게 있구나. 근데 한 번에 포크레인이 등장하면 놀라시니까 처음에는 좀 작은 포크레인, 그 다음에 큰 포크레인. 그런 건 무슨 원리예요? 점증성의 원리죠.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 훈련이라는 자극이 있는데 이 훈련에도 여러 가지 그 테마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타입이죠, 그죠? 그 뭐냐면 일단 유산소 훈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산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무산소 자극의 대표 주자는 뭐냐면 저항 훈련입니다. 저항 운동이에요. 저항 훈련, 운동 같은 얘기니까 저항 트레이닝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극을 줬을 때 적응되는 것과 요렇게 자극 줬을 때 적응되는 건 틀리죠. 주로 저항 운동으로 인한 자극의 적응을 물어볼 때는 근골격계를 물어보죠. 그렇죠? 근육의 비대 이런 거 물어보고 유산소라는 자극을 줬을 때 적응은 주로 순환계를 물어봐요. 순환계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1번 심장, 2번 혈액, 그 다음에 3번 혈관. 그러니까 심장, 혈액, 혈관이 어떻게 좋아졌느냐, 어떻게 향상됐느냐, 어떻게 개선됐느냐, 어떻게 강해졌느냐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지만 강해진다, 개선된다, 향상된다,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의외로 좀 쉽게 풀린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 개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개. 그죠? 근골격계 순환계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다 더 굳이 쓴다면 뭐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신경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흡계도 있죠.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라는 자극에 따른 계의 변화 중에 호흡계의 변화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운동생리학에선 잘 묻진 않는데 생식계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많이 물어보죠. 내분비계. 요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뇨계, 비뇨계도 있고 그다음에 면역계도 가끔 물어봐요. 병태생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면역계의 변화도 당연히 아셔야 되죠. 대략 뭐 소화계도 있고 소화계 뭐 이렇게 계들이 있는데 이 계 중에 무산소 저항 운동에 대한 자극 그거에 대한 변화는 근골격계, 순환계, 뭐 신경계, 호흡계, 내분비계 요 정도 이제 운동생리학에서 많이 물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요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적응되기 이전과 적응된 이후의 반응을 비교할 때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일단 안정시에 물어보는 상황이 많아요. 안정시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 적응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운동 중에 어떻게 반응이 차이가 나타나느냐. 운동 중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절대적 운동 강도가 같을 때,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똑같을 때,
아니면 상대적 운동 강도라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VO2 맥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엔 즉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무산소 같은 즉 저항 훈련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 1 RM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운동 중에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운동을 최대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운동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최대 운동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다르냐.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건 적응 전과 적응 이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단련자와 비단련자 아니면 일반인과 엘리트 운동선수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란 얘기죠. 그죠? 네. 요런 개념들을 알고 일단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는 유산소 운동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서 순환계의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순환계의 3대 요소는 심장, 혈액, 혈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에 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제가 강해진다, 개선된다, 향상된다, 좋아진다 요 단어를 좀 생각해 주십사라고 했으니까, 심장이 강해졌다? 심장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심장이 커졌다죠.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수축력이 증가합니다. 힘이 세지니까. 그러면 스트로크 볼륨, 1회 박출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정시에 심박출량이라는 건 1회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잖아요. 요게 심박출량이잖아요. 안정시에 요게 일정하려면, 심박출량이 일정하려면 1회 박출량과 심박수가 일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적응이 돼갖고 1회 박출량이 증가했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심박수는 감소하고 1회 박출량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혈액이 예를 들어서 건강해지고 뭐 강해지고 개선되고 좋아지고 향상됐다. 혈액이 강해지고 향상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장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혈액 안에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산소 운반 잘 될 거고, 혈장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혈액 순환량이 증가합니다. 즉 정맥혈 회규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베이너스 리턴. 베이너스 리턴. 제가 줄여서 VR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정맥혈 회규량이 증가하면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심장이 혈액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신장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수축력이 강해져요. 신장이 많이 되면 수축력이 강해집니다. 그런 걸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기초편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의해서 수축력이 증가하죠. 그러면 1회 박출량 증가한다? 그러면 심박수가 또 감소하겠구나 라는 얘기고, 혈관이 강해지고 개선되고 향상되고 좋아진다는 거는 일단은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산소와 영양소가 구석구석 더 잘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은 지방이니까 지방의 기여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송기정 선배님이 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요 정도 하면은 일단 2-31번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공부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 모르는 문제가 좀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처음부터 쉬운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낸 문제는 인간이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자극에 적응이 되어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